선훈숙 씨와 유영재의 사태 참 많이 조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영상에서는 유영재의 정신병원에 관련된 비담과 비화, 나아가서는 선훈숙 씨 며느리까지 그 심경을 토로했다라고 하는데요. 급기야 이 선훈숙 씨와 유영재 본인이 살고 있던 이 모습, 바로 신혼집 아니겠습니까? 이 신혼집에서 이 유영재 본인이 선훈숙 씨의 친언니를 건드린 그 신체 접촉 사태에 대한 현장 검증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이 장면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유영재 본인이 선훈숙 씨와 뉴질랜드로 신혼여행을 가기 직전에 이 트레킹화를 사온 선훈숙 씨를 보고 집에 있는 것도 많은데 뭘 또 샀냐 비판을 합니다. 이 커플 트레킹화를 보고 아니 우리 형편에 이런 걸 사도 돼? 라고 말을 하는데요. 뭐 한때는 유영재 본인이 선훈숙 씨의 이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실상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본인이 위자료를 지금 내줘야 하는 청구 소송까지 선훈숙 씨 측에서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유영재 본인이요, 굉장히 좀 절약정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상황이 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결혼 이후에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 선훈숙 씨가 이미 유영재라는 사람을 알기도 전부터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본인이 어떻게 쓰든 이건 본인의 자유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 형편에 이런 거 사도 돼? 라고 말하는 유영재의 저희가 굉장히 아리송했던 겁니다. 마치 선훈숙 씨의 재산까지 자신의 공동재산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된 게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이죠. 하지만 뭐 재산 여부를 떠나서 선훈숙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녁도 10,000원 이상 식사하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무엇을 사든지 간에 유영재 본인은 나한테 모든 걸 허락받고 구매해라, 황당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며 선훈숙 씨에게 오히려 몸을 지적하며 탄력이 없잖아, 탄력이. 야, 이걸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부 두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이라고 말할 만한 여지인데 이걸 방송에 나오는 장면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사실 이 방송을 시청하던 많은 대중분들의 시각에는 굉장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과거 선훈숙 씨가 굉장한 미녀 여배우로서 유명했던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외모 지적을 본인이 하고 있다라는 거. 사실 이런 손놀림 자체가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유영재 본인의 과거에 있었던 많은 여성들과의 스킨십이 재조명을 받으면서 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친언니까지 손을 댔다라는 건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팔을 쿡쿡 눌러보는 수준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마 더 심각한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껏 아마 선훈숙 씨의 친언니와 선훈숙 씨 측에게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몸을 쿡쿡쿡쿡 손을 댄다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이 방송을 당시에 봤던 분들이나 최근에 봤던 분들도 굉장히 분노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이런 기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유영재가 선훈숙과 이혼에 이어 급기야 이 여가수까지 건드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노사연 씨와의 사태가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노사연 씨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거나 여기에 대한 어떤 증언과 발언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뉴스를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모를 리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노사연 씨라면 지금의 이 작금의 사태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충분히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노사연 씨만이 아니라 과거의 여성 팬들, 나아가서는 유영재 본인과 혼인 생활을 했었던 많은 전처들까지 입을 꼭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겠습니까? 더러운 현장에 가면 더러운 오물이 몸에 묻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제 유영재라는 사람과 이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입장이고
이 노사연 씨가 사실 유영재라는 사람과 함께 이 유튜브 영상에 등장했던 시기도 거의 7년, 8년 전 이쯤입니다. 지금의 노사연 씨는 기억조차 하지 못했을 장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으니 이 노사연 씨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입을 열지 않는 거죠. 하지만 선운숙 씨는 상황이 다르죠. 그 유영재라는 사람과 결혼까지 해버렸고 과거 이렇게 이영하 씨와의 이혼 당시에는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많은 대중분들에게 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영하 씨는 유영재와는 다르게 순순히 이혼을 하고 수긍을 했지만 이 유영재라는 사람은 지금 정신병원에 자진 입원을 하여 자신은 마치 전혀 관계가 없다, 억울하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유영재라는 사람이 정신병원으로 자진 입원을 했지만 최근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정말 최고치 수준의 신체 접촉이었다라는 증언과 피해자 조사를 마치면서 이 사태가 더욱더 급진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영재 본인은 마치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할 것처럼 모든 걸 암시하고 정신병원에 긴급 입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우울증을 주장하고 정신병원에 긴급 입원을 한 것 치고선 여전히 자신을 둘러싼 많은 의혹과 사실 나쁜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손버릇에 대한 과거 영상들의 재조명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는 이것이 바로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본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해 환장할 노릇이겠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정신병원을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자, 하지만 이 정신병원 외출이 불가능할까요? 보면 외출 자체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출 시간은 병원의 결정하에 이루어진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외출 자체가 불가능이거나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병원에서 허락을 해주면 충분히 외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에서 외출을 해서 경찰 조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출을 하여 본인이 그렇게 억울하다. 사실 정확한 해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 이렇게 노사연 씨와의 사태라던가 여전히 불거지고 있는 이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또 경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선 입장 표명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외출해가지고 기자와 함께 인터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은 되잖아요. 하지만 묵묵부답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을 외출했다? 심지어 외출을 해서 더 중요한 건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한 여성을 만났다. 쉽게 말해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에서 외출을 하여 여자를 만났다라는 썸네일의 가짜뉴스 영상이 지금 제가 영상을 만든 시간 기준으로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썸네일의 내용은요, 전혀 영상 안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에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많은 루머를 생산시켜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정신병원에서 외출이 아니라 탈출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자, 사실 정신병원에서 탈출을 하게 되면요, 이건 강제적으로 재입원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정신병원은요,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정신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자진 입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이 사람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병원 앞에 버려두고 도망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수용하기에도 이 정신병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제가 이미지들을 보여드렸지만 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서 막 포박되어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유영재 본인은 스스로 자진 입원을 했는데 무슨 외출을 해서 여자를 만나겠습니까? 죄다 가짜뉴스 영상일 뿐인 거죠. 이 채널명은 채널 이름이 4글자입니다. 이응자로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2개 채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만약 유영재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면 외출을 하든 탈출을 하든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본인의 입장을 해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유영재 본인에게 있어서도 며느리였었던 아들 내외 선운숙 씨의 친아들 부부의 아내인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선운숙의 며느리 최선정 생기를 잃고 웃음도 잃었다. 워킹맘의 현실 애틋하다. 이 최선정 씨는요, 최근 자신의 글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자신의 표정인데, 이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아이들과 동물원을 가고 싶어서 근로자의 날에 새벽 1시까지 몰아 업무를 다 봤더니 내일부터 연휴간 여유를 즐겨볼 수 있게 됐다. 대신 생기를 잃었다. 웃음도 잃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슈퍼맘, 쉽게 말해서 아이들을 육아를 하면서 동시에 일을 하는 워킹맘 중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린 슈퍼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정을 보면 이 선운숙 씨의 며느리가 아이들을 키우며 쉬는 날도 제대로 쉬기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게 일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일각에서는요, 이 선운숙 씨의 며느리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선운숙 씨와 유영재의 사태로 인해 이 아들 며느리까지 많은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실예로 최근 선운숙 씨가 또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하여 아쉬움을 줬죠. 아들의 이 바람이 의심되는 사진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났었다. 며느리는 너무나 놀랐었다라는 이야기를 자신의 결혼과 이혼의 과정을 모두 담은 동치미에서 갑작스럽게 발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한 번 경악을 했습니다. 과연 이 얘기가 며느리와 아들과 상의가 되어 있는 그런 방송 분량이었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또 한 번 얼마나 시달렸겠으며, 나아가서는 제가 이렇게 많이 다뤄온 유영재 본인의 한때는 시아버지였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본인의 시아버지와 이 시어머니의 이 황당한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많이 오르내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실 최근에 공개된 이 모습이 어찌 본다면 이 선운숙 씨의 며느리와 아들 부부까지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선운숙 씨의 신혼집,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한 현장 검증은 또 무슨 말일까요? 당연히 이 현장에서 유영재 본인이 유죄가 선고가 되면 현장 검증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속이 된다면 말이죠. 단순 벌금형으로 이 현장 검증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친족 간의 범법 행위로 인정이 될 경우,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구속될 수도 있다. 만약 그럴 경우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면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현장 검증이 될 리가 없죠. 유영재 본인은 정신병원에서 외출도 하지 않았고 탈출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퇴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현재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유영재 본인이 입원하고 나서 그 이후로 그 지인조차 통화가 되지 않아 여전히 입원하고 있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가짜 뉴스들과 루머가 생산되고 있는 현재 시기에 유영재 본인의 제대로 된 해명과 뭔가 진실을 밝혀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교차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영재의 이야기가 이젠 듣고 싶지 않다. 또 어떤 분들은 끝까지 파헤쳐달라. 물론 유튜브는 제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함께 가야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유영재의 사태를 조금은 더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벽한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말씀드리는 완벽한 결과라는 건 유영재 본인이 무죄거나 아니면 유죄로서 법의 처벌이 확정이 되었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마 이 관련 컨텐츠의 마지막 종지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유영재에 관련된 깜짝 놀랄 CCTV 영상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 CCTV가 만약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경찰 조사에서 증거 자료로서 명확하게 활용이 되었을 텐데요. 너무나 놀라운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장면은 유영재 본인이 동치미에 등장해서 직접 했었던 말입니다. 보통 밥상을 방까지 들고 와서 식사했던 과거의 식사 문화. 자신은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어떤 적정한 거리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 당시 때 컨텐츠의 주제가 뭐였냐면 이 선우은숙 씨가 자신만 바라봐서 너무나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유영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거기다 대고 이 밥 먹는 정도의 식사 거리가 자기가 볼 때는 가장 필요한 거리라고 생각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어이가 없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목이 하나 존재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선우은숙 씨와 결혼까지 했을까? 그렇게 여자가 많고 여자와 관계가 복잡할 정도라면 굳이 선우은숙 씨와 결혼할 필요가 있었냐? 재산을 노린 게 아니냐? 여러 이야기가 쏟아지기도 했었습니다.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당시 때 방송에 등장해서 선우은숙 씨가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집은 항상 냉골이다. 왜냐하면 유영재 본인이 관리비를 너무나 아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때 보면 선우은숙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드레스룸하고 잠자는 방하고 이 유튜브 스튜디오를 빼놓고서 이 유튜브 스튜디오는 당연히 유영재 본인의 방이겠죠. 그 외에는 다 보일러를 잠가놨다고 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맨발로 집안을 갔다가 이 보일러가 꺼진 곳을 가면 마치 얼음장 같다. 발이 시려서. 사실 이 집도 선우은숙 씨의 재산으로 만들어져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비화가 하나 더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나오는데 알고 보니 유영재 본인이 관리비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월급에서 유영재 씨가 직접 선우은숙 씨의 의료보험비까지 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우은숙 씨가 당시에 굉장히 좀 감동하고 감격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이 의료보험비 얼마나 될까요? 선우은숙 씨의 재산에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금액만 놓고 따져서는 안 되지만 중요한 건 유영재 본인이 이 엄청나게 수십억을 호가하는 집에 어찌 보면 얹혀 산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선우은숙 씨의 명의로 된 집이잖아요. 선우은숙 씨의 재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에 살면서 본인이 관리비를 컨트롤했다. 알고 보니 그 관리비를 본인이 내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집은 선우은숙 씨가 했으니까 양심적으로 관리비 정도는 유영재 본인이 해결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우은숙 씨는 여기에 유영재가 의료보험까지 내고 있었다라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의료보험 비용이 해봤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수백, 수천만 원이 나오는 금액대가 아니잖아요.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의료보험 역시 유영재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알다시피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유영재의 의료보험에 더 보태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름만 올려놓기 때문에 그 의료보험 금액은 같다. 쉽게 말해서 의료보험이라는 건 자신이 내고 있었던 유영재 본인의 의료보험에 혼인신고가 된 선우은숙 씨가 와이프, 아내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만 추가되었을 뿐 한 명이 더 늘어났다고 해서 의료보험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대목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 선우은숙 씨가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배우 생활, 쉽게 말해서 연예인들이 이 연예계 활동을 은퇴하면요 그렇게 사기를 많이 당한다고 해요. 세상 물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수들은 노래를 부르느라, 배우들은 연기를 하느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저는 선우은숙 씨도 좀 비슷한 맥락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영재라는 사람과 8일 만에 혼인신고를 하게 됐던 것이 아닐까요? 자, 그리고 이 영상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때 역술가가 유영재와 선우은숙 씨에 대한 궁합을 설명을 합니다. 부부 같은 인연은 아닌 것 같다라고 아주 대못을 박습니다. 유영재 본인은 슬며시 웃고 있지만 선우은숙 씨는 굉장히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친구나 파트너라면 지인으로서 궁합이 너무나 잘 맞는 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사업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게
부부의 인연으로서는 전혀 맞지 않다고 해요. 물론 이 궁합이라는 게 모든 걸 정할 수는 없지만 이 유영재라는 사람의 궁합 자체가 선운숙 씨가 많은 걸 해줘야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운숙님 역시 사실 굉장히 좀 무언가를 기준을 정할 때 감정적인 편이라고 해요. 하지만 반대로 유영재 본인은 굉장히 선이 확실하다라고 합니다. 꼼꼼하고 치밀하다고 해요. 나쁘게 말하면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결국 어떻습니까? 이 선운숙 씨는 내가 자식으로서 유영재라는 사람을 끌어안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선운숙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답답할 노릇입니까? 그래서 자식으로 키워야 하는 거냐라며 당황하는 선운숙 씨의 모습이 보였는데, 야, 이게 실상은 어떻습니까? 집부터 생활비와 대다수의 금전적인 부분까지 선운숙 씨가 모든 걸 떠안았는데 자식으로서 키운다라고 생각한 연상의 와이프였던 선운숙 씨의 나이를 뛰어넘는 친언니, 처형까지 손을 댄 유영재라는 사람, 자식으로서 키울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많은 기사를 통해서 여전히 유영재 본인의 다른 가수들에 대한 스킨십과 과거에 있었던 사몬, 사실혼, 동거녀 이뿐만이 아니라 선운숙 씨의 친언니에게 했었던 이 신체 접촉의 정도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피해자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차례는 사실 어떻습니까? 유영재 본인의 조사 차례가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정신병원에서 퇴원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 않은 걸 보면 그 비싼 병원료를 내면서까지 입원료까지 내면서 유영재 본인이 병원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나왔다라고 한다면 순차적으로 당연히 소환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 유영재 본인은요,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고 나서 자신은 모든 걸 부정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이 신체 접촉의 사건이 사실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법적 다툼을 할 것이라고 선포까지 했지만 이 영상은 또 삭제가 됐고 그 이후에 유영재는 굉장한 우울증으로 본인이 정신병원에 자진 입원을 했고 그 이후로 어떤 이야기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대중들이 볼 때 계속하여 분개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저런 파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냐라는 얘기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고 친언니가 엄연한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했을 때 유영재 본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구속, 수감이 되느냐? 쉽게 말해서 교도소를 간다, 아니다, 그 정도는 교도소 못 간다 얘기가 굉장히 팽팽하게 나누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형법 제 298조. 이것이 바로 유영재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법의 이 법률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신체 접촉을 강제로 한 사람은요, 결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해당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제시나 법리적 접근을 통하여 이것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해서 10년의 징역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선운숙 씨 친언니가 선운숙 씨와 더불어서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약물의 복용 이 양 자체가 늘어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만약 진짜 막말로 한 1,000만 원대의 벌금 받고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와서 유영재 본인이 버젓이 다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후원금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00만 원대의 벌금 금방 납부하고도 남을 겁니다. 이미 그 정도의 돈은 유영재 본인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선운숙 씨가 사실 변호사를 통해서 유영재 본인에게 이 혼인 취소 소송만이 아니라 위약금까지 어느 정도
청구를 했지만 그것이 이 위자료로서의 명목일 뿐 금액 단위가 그렇게 거대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실 유영재 본인에게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두려울 게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사태로 근데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딱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친족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예요. 문제는 친족이 뭐냐? 사촌 동생이거나 사촌 관계라는 겁니다. 자, 친족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부모 자식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촌 관계 지간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유영재 본인은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자신의 와이프의 친언니에게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혼인신고까지 했고 모든 방송을 통해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게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 엄밀히 따지면 친언니 역시 친족에 해당되는 경우 분명히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에 걸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의 신체 접촉이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구속되고도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결과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사태를 꾸준히 전달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앞에 말씀드렸던 이 유영재 본인에 대한 CCTV 영상은 무슨 얘기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그 CCTV의 출처는 이렇습니다. 보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가짜 채널이죠. 선우숙 씨가 통곡했고 또 불을 끄고 신체를 접촉해달라. 그러면서 썸네일에 발뺌하던 유영재, 그런데 CCTV 놀라운 반전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실 선우숙 씨와 유영재가 있는 신혼집 안에 CCTV 영상이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더 명확한 범죄 사실을 입증해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 썸네일의 유튜브 영상 역시 명백한 가짜 뉴스인데 그 영상이 벌써 14만회, 20만회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제가 정확한 뉴스를 전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영재 본인에 대한 추적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선우숙 씨와 유영재의 사태가 잦아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끝까지 이 사태가 유영재의 마지막 최후, 그것이 해명이 됐건 진실이 되어서 결국 법의 처벌을 받던 끝까지 다뤄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이 유영재와 선우숙 씨의 행복했던 한때가 불과 1년 전인데 이게 2023년 3월 4일 날 방송분입니다. 불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와서 보니 참 개인적으로도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선우숙 씨의 친언니를, 이 선우숙 씨가 이렇게 지금 과일하고 마실 거를 들고 와서 이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 유영재에게 내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솔직히 금전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거 얼마나 벌겠습니까? 이 라디오 방송에서 선우숙 씨의 재산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돈 때문에 선우숙 씨가 유영재에 내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영재가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이 라디오 방송 DJ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선우숙 씨가 내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려 수십억 원의 자산가인데 이거 거기에 비하면 정말 큰 차이가 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직업에 대한 비하는 아니지만 유영재 본인의 역량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우숙 씨 그런 것과 관계없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유영재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이 집안에서 선우숙 씨의 친언니에게 무려 5차례에 걸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신체 접촉이 있었고, 나아가선 제가 이번 영상에 전달드릴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선우숙 씨와 유영재 사이에 있는 동거녀, 이 동거녀의 비밀 만남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존에 공개됐었던 사실혼 관계에서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충격적인 또 다른 비밀 만남이 존재했었는데요. 이것이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장면을 보면요, 이렇게 내조를 하러 온 선우숙 씨에게 유영재 본인은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디오 방송 중이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애정 표현을 제대로 하는 모습이었죠. 이 모습을 본 많은 패널들은요, 정말 경악에 가까운 놀라움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이 참 황혼에 만나 예쁜 사랑을 키워나간다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분들에게 응원을 받을 만했지만 이제 와서 보면 너무나 빛바래져 버린 장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앞선 영상에서 선우은숙 씨가 이렇게 동치미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하여 유영재와의 이런 스킨십을 하는 모습들, 사랑 애정 행각들 아마 다 영구 삭제해버리고 싶어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도 아마 그 장면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유영재 본인은 선우은숙 씨만이 아니라 많은 여성 팬분들이 엄청나게 좀 지지해주는 그런 DJ였었던 거죠. 자, 하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이 선우은숙 씨가 옆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유롭게 방송을 하며 동치미에도 등장하는 그런 활동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파국의 전면전을 많이 알렸습니다. 이 당시 때의 모습을 보면요. 결국 두 사람은 유영재의 술버릇 때문에, 술자리 때문에 다툼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유영재,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건드렸을 때 그리고 여성 팬들과 만나서 사적 만남을 할 때도 항상 그 술이 존재했습니다. 술 마시고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건드렸었다라는 증거물도 속속들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이 당시 때 방송에서도 오죽했으면요. 술 마시고 새벽 2시, 3시에 들어오는 자신 때문에 아내가 매우 분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을 포기할 것인가? 술과 가정을 같이 지킬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귀가 시간과 술 시간이 다르다. 술 먹고 귀가하는 시간과 뭐 다르다. 이런 궤변을 내려놓으면서 결국 유영재 본인은 끝까지 술 마시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 몇 번은 술자리에서 아내의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그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는요. 어떻습니까? 아예 무시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방송에서 당당하게 얘기했던 유영재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 때도 많은 여성 시청자분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술자리에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빈도수가 높게끔 많은 여성 팬들 또는 여성 지인들이 함께 그 자리에 존재했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놀라움을 주고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선우은숙 씨의 전화를 무시했겠습니까? 방송에서는 자꾸 전화가 오니까 술 마시기 힘들어서 무시했다라고 했지만 이거 사실 심각해지면 이혼 사유까지 갈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건드릴 당시에도 술을 마시고 그런 행동을 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술자리가 유영재에게는 많은 여성 지인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술을 안 마셨을 때는 괜찮았을까요? 지금 이 기사들 난리 났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노사연 씨와 혜은이 씨와의 이 노래 무대에서 보여줬던 이 행동들이요.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다라는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빗발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많은 언론 기사에서 이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보기 좋지 않았다면 이런 모습들을 쏟아내고 있겠어요. 그저 유튜버들끼리의 조회수 파리를 위한 어그로였다라고 한다면 이거 절대로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언론사가 바라볼 때도 유영재라는 사람의 이 영상 속의 행동이 매우 놀라웠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노사연 씨와 혜은이 씨, 당사자들, 사실 이제 시간이 흘러 그 당시 때 조금 기분 나빴을 수도 있지만 내 착각인가? 오해인가? 했었던 부분들이 착각과 오해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이것이 얼마나 두 분에게 큰 충격을 주겠습니까? 유영재 본인이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건드려서 아예 경찰 조사 과정 중에 아시다시피 최대 수준의 신체 접촉이 존재했었다. 경찰 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확정 나면요 범죄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당장 구속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구속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이것이 유죄로 판결돼서 유영재 본인이 관련 법에 위배되는 범죄자로서 낙인이 찍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면 유영재란 사람은
그냥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노사연 씨와 혜연이 씨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잠재적 범죄자였을 수도 있는 사람과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재조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영상의 유튜브 댓글에 가면요, 댓글이 정말 폭발했습니다. 아우 징그럽다, 추잡하다, 노래 부르는데 왜 자꾸 따라다니냐, 마이크 들고 가수에게 집중되게 해줘야지. 제가 이 장면 중에 하나 설명드리지 못한 대목이 있는데요, 정말 굉장히 놀랐습니다. 보면은 노사연 씨가 이제 막 손을 많이 잡으러 다녀요. 팬분들과 이렇게 막 인사를 하죠. 옆에 있던 유영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자, 또 손을 또 잡습니다. 보이시죠? 결국 손을 마지막에 또 잡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셔야 돼요. 손을 잡았는데 노사연 씨가 이내 다른 팬분들과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유영재의 손을 놓는데, 이 과정, 이 장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재생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걸 좀 우리가 느리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순간적인 모습을 보고 노사연 씨가 정말 불쾌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거의 확신으로 바뀌는 장면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이때 한 팬분이 손을 잡으려고 이렇게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쪽으로 손을 뻗어요. 그러면서 노사연 씨가 이걸 느끼고 손을 빼려고 하는데 유영재 본인이 노사연 씨의 손을 잡고 잘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사연 씨가 유영재의 손을 강하게 뿌리쳐요. 그러면서 팬분들의 손을 잡기 시작하는데 이때 유영재의 손은 갈 곳 없는 손이 되는데 그럼에도 노사연 씨의 손을 쫓아갑니다. 보이셨어요? 결국 팬분들과 손잡으러 나가는 노사연 씨의 손을 또 잡아 끌려는 유영재의 모습이 이 순간적인 장면에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노사연 씨가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사실 이 대목만 봐도 유영재라는 사람이 왜 노사연 씨 옆에 붙어서 이렇게 계속 손을 잡으려 했는지 저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유영재의 동거녀, 지금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해보면요, 사실 동거녀의 얼굴은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사몬, 사실혼, 동거녀,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유영재 본인은 강력하게 부인했고요. 오히려 나는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었다라는 망언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게 정말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었던 걸까요? 그랬다면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았겠죠? 어찌됐건 모든 걸 거부했습니다. 모든 걸 거부했고 모든 걸 부인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유영재가 선운숙 씨의 친언니에 대한 이 신체 접촉, 모든 걸 부인했던 반박 영상이 돌연 삭제 조치가 된 거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 왜겠습니까?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명명백백하게 본인에게 너무나 불리할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느꼈기 때문이다라는 일각에서의 의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 저 역시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